중풍을 대부분의 의사나 한의사들이 뇌졸중이라고 그러죠. 다른 질병의 이름은 전이라고 붙입니다. 반전, 와사증. 그런데 이 뇌졸중만 왜 뇌졸중이라고 할까요? 원래 뇌졸중은 원래 이름이 뇌졸중풍입니다. 풍자가 어느 날 떨어져 나가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볼까요? 중풍에 의해서 뇌가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무엇을 고쳐야 되죠? 위장을 고쳐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도 뇌졸중을 위장을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대부분의 의사나 한의사들은 뇌출혈이나 뇌경색이라고 이야기하죠. 뇌출혈은 그나마 머리에 피가 터졌으니까 수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뇌경색은 아직 수술할 단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또 방치하게 되죠. 그리고 뇌출혈을 또 수술했다 하더라도 또다시 재발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위장의 치료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가 한국입니다. 여기가 일본이고요. 적도 앞바다에서 해수면의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태풍이 막 불어올라옵니다. 태풍이 막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태풍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죠. 그러나 반드시 기온과 기압의 차이에 의한 기압골에 따라서 기압골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태풍이 움직이게 되죠. 중국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 난리가 나죠. 한국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한국이 난리가 납니다. 일본으로 가면 일본 또한 온갖 재해와 수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태풍을 미연에 방지를 하지 못하니까 태풍이 불고 나서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죠. 자, 그럼 우리 인체로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인체에서 중풍이 불어서 기가 분산되지 못하고 코 쪽으로 많은 양이 흘러갔습니다. 그럼 무엇이 될까요? 비염이 됩니다. 코감기가 되고요. 귀로 가면 어떻게 되죠? 중이염이 되고 이명이 됩니다. 머리 쪽으로 많이 올라가면 두통이 됩니다. 3차 신경통이 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근본은 바로 중풍이 일어나고 있는 이 위장을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위장 치료해주지 않죠. 서양의학은 우리 인체를 너무나 많은 부분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비염이나 중이염 이러한 것들은 이비인후과를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코에서만 생겼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가서 바로 고칠 수가 있죠. 그러나 문제는 위장에서 발생된 원인에 의해서 코에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습니까? 이비인후과 백날 가도 고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근본 원인을 따라야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위장 검사를 하라고 하면 위장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아직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태풍이 적도 앞바다에서 불어서 원인은 적도 앞바다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딥니까? 중국이나 한국, 일본에 큰 피해를 주고 결과적으로 그쪽에 재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어떻습니까? 결과론적인 치료만 하게 되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죠.
또 아토피성 피부를 예를 들어볼까요? 아토피성 피부병이 뭡니까? 아토피성 피부염. 아토피란 말 자체가 그리스어로 알 수 없는 특이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토피성 피부염이란 그 말뜻 자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칠 수가 없죠.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원인을 알아야만 고칠 수가 있죠. 그러면 옛날 우리 선인들은 저 아토피성 피부염을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피풍이라고 했습니다. 피부의 바람입니다. 머리에 두통이 심한 사람을 두풍이라고 합니다. 피부에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이것을 피풍이라고 합니다.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산이 있으면 풍화작용에 의해서 계속해서 바람이 불면 거기에 흙은 날려가고 바위만 남게 됩니다. 그야말로 풍화작용에 의해서 바위돌만 남게 되죠. 우리 피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피부에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기가 지나쳐서 피부에 각질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토피성 피부염, 우리가 이야기하는 피풍인 겁니다. 그럼 피풍을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지나치게 바람이 부는 것을 바람이 불지 않도록 만들어주면 되죠. 그럼 위장치료를 하고요. 기들이 정상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공을 자꾸만 열어주는 겁니다. 분산시키죠. 기를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아토피성 피부병이 사라지게 됩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그 원리를 알지 못하니까 모두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암입니다. 자, 이 암자를 풀어보면요. 이 글자가 무슨 뜻이냐? 고로 바위 암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 바위 암자를 산 위에 입이 3개가 되어서, 즉 다시 많이 먹어서 암이 생긴다 하고 혹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선한 이론에 입각해서 바라보면 산 위에 이 입구자는 입구자라고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즉 무엇이냐? 입구자가 아니고 커다란 바위 3개를 형상화해 놓은 바위산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산 위에 커다란 바위. 자, 돌석자를 보시면 이것을 입구자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바위를 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위처럼 딱딱하게 병들어 간다는 것이 바로 암인 것이죠. 자, 그러면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암이 해결되겠죠. 딱딱한 바위를 깨는데 가장 좋은 도구가 무엇일까요? 바로 정입니다. 정으로 망치를 치면 바위가 깨어지죠. 자, 그러면 그러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일까요? 바로 침입니다. 그런데 침을 놓는 그러한 분들이 이러한 원리를 알지 못하니까 암을 고친다는 그런 소리를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암이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양방으로 달려가죠. 내가 암이 생겼는데 한방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아마 잘 없을 겁니다. 아무도 이 원리를 깨우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치명적인 상태로 병이 생기도록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곳을 강의를 가더라도 제발 예방하십시오 합니다. 예방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면 증상이 나타날 때라도 빨리 치료를 하십시오 합니다. 명의와 신의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죽을 사람을 고치는 그 사람을 명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그 사람이 정말 명의고 신이죠.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을 명의나 신의로 인정을 안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다 더 중요한 사실들. 수많은 질병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병 이름은 무엇입니까? 의사나 한의사들이 지어놓은 하나의 명칭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름에 현혹되지 마시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정자입니다. 발을 정자가 병들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비정상적인 상태. 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정상인 경우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정상에서 지나쳐도 병이 생기고 부족해도 병이 생깁니다. 고혈압, 저혈압, 고혈당, 저혈당, 눈물이 많이 난다, 눈물이 적게 난다, 백혈구 수치가 높다, 백혈구 수치가 낮다.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정상을 중심으로 지나쳐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죠. 즉 말라도 안 되고 살쪄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전부 따지면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비정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정상. 정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가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이야기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정상의 정상화이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20여 년 동안 줄기차게 주창해 온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으로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질병의 이름에 현혹될 것이 없죠.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으로만 만들어주면 항상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기순환에 대한 이론과 진단하는 방법을 알았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고칠 거냐 하는 거죠? 어떻게 고칠까요?